일단은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. 그 시나리오나 이런 걸 딱 받아보면 이 장면에서 내가 좀 격렬한 감정, 예를 들어서 막 분노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슬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격렬한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물론 그것도 쉽진 않죠. 그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.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조금 더 극적인 앵글, 그리고 극적인 렌즈, 그리고 컷 자체도 변화가 많은 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, 물론 슬픔 이런 거는 조금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. 근데 이제 분노나 아니면 되게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변화가 많은 컷을 사용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극적인 카메라 움직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조커에서 이 장면을 잠깐 같이 보면은 Squeeze. And you are beautiful. Well, you look nervous. Is it the scars? You want to know how I got them? Come here. Hey. Look at me. So I had a wife. She was beautiful. Like you. Who tells me 굉장히 일단 카메라가 다이나믹하죠. 극적인 그런 카메라 움직임이 있죠. 이 조커와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arcing around 혹은 그 orbit around 그 주변을 이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,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한 그런 극적인 느낌을 더 추가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고, 뭔가 disorienting, 뭔가 한 인물이 한쪽에 서 있고 왼쪽에 서 있고 다른 인물은 오른쪽에 서 있다, 그리고 그 상태로 대화가 이어진다 이러면 굉장히 조금 화면이 정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. 보통은 대화 장면이 그렇게 진행되죠. 근데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는 보통 그 인물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크레이지한 그런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경우, 예를 들어서 이 조커 같은 장면도 그렇지만 최근에 아케인에 나왔던 그 징크스라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캐릭터, 정신분열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캐릭터의 대화 장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카메라가 돌아가거나 다른 장면으로 굉장히 빠르게 플래시백 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와 적합하게 잘 맞아지면은 이 장면이 이렇게 뭔가 그 긴장감도 높여주면서 캐릭터의 성격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장면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확실하게 필름 기본기가 됐다고 하는 게, 이게 그냥 빙글빙글 계속 돌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중간에 컷을 썼어요. 근데 그 컷을 썼을 때 컷 포인트는 정확하게 180도 법칙, 스크린 디렉션을 지키면서 컷을 썼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스크린 디렉션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카메라가 돌면서 변하죠. 보면은 화면 왼쪽에 딱 있을 때, 그리고 여주가 화면 오른쪽으로 딱 갔을 때, 이 스크린 디렉션이 됐을 때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찍은 샷으로 딱 컷이 돼요. 그래서 조커는 여전히 화면 왼쪽에 있고, 그 다음에 여전히 화면 오른쪽에, 그래서 이 스크린 디렉션은 이 전샷과 그대로 이어지도록 잘 지키면서 컷을 해줬습니다.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. 왜냐면은 이거를 촬영할 때 이렇게 계획을 해놓지 않았으면은 정확하게 이 칼을 딱 들었을 때 스크린 디렉션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철감님하고 그 DP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때 조커가 칼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딱 동선을 배우와 그다음 촬영팀과 맞춰놓지 않았으면은 이 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건 새롭게 그 촬영이 진행된 거니까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듯 하지만 잘 계획된 샷이라는 게 이런 그 컷에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처럼 좀 강렬한 감정은 그 감정에 맞는 그런 극적인 앵글과 카메라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좀 섬세한 샷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앵글들을 사용하고 있죠. 보면은 카메라 움직임도 굉장히 정적이고, 대부분 카메라가 약간 트라이파드 삼각대에 올려진 것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신 이 인물들의 실루엣이나 뭐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이 상황에 맞게 퍼펙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샷의 조합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보면은 이 둘 간에 이제 오버 더 숄더 샷이 오가고, 한 번씩 이렇게 그 프로파일 옆에서 찍는 샷을 넣어준 것은 사람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 긴장감을 계속
그 관객들에게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이 둘 간의 오버 더 숄더만 계속 진행되면은 또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런 이 부드러운 감정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씩 관객들의 그 긴장감은 놓치지 않도록 넣어준 그런 굉장히 좋은 선택의 그런 프로파일 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비슷한 샷이 이제 계속 오가죠. 이 시퀀스를 통틀어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조금 예외적인 샷들이 조금 있는데, 그 샷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우디의 POV, 너를 위한 자리가 있어 하면서 우디에게 딱 공간을 내어주는 이런 움직임.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부드러워요. POV 샷 할 때 너무 강하게 핸드헬드를 쓰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분하게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POV 샷이라면은, POV는 이제 point of shot, 시점 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 시점 샷을 사용할 때는 그 분위기에 맞는 정도의 그런 카메라 움직임을 넣어줘야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또 시점 샷인데 너무 카메라가 아예 안 움직이면은 좀 시점 샷처럼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부드럽게 살짝 그 틸트 다운, 카메라가 살짝 내려가면서 그 움직임이 조금 들어가 있죠. 핸드헬드도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죠. 비켜주는 양의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이 보핍의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, 이제 이게 다 캐릭터 스테이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캐릭터가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이 남아있는 이 공간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카메라가 좀 많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, 그렇게 카메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카메라 연출을 할 때는 이런 캐릭터들의 스테이징까지 같이 연출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 보핍이 살짝 비켜주고 양이 살짝 뒤로 물러난다.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보여주겠다. 이런 것들도 다 계획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. 그러한 그 미묘한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남아있는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. 다시 우리가 계속 썼던 오버 더 숄더 이렇게 돌아왔다가, 이제 여기서 같은 또 프로파일로 왔는데, 이번에는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보이죠. 여기서 시간이 별로 없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찾고 있죠. 앤디가 우디 어디 갔어 하면서 찾고 있어요. 이때 이 우디를 찾는 소리 때문에 우디가 결정적으로 망설이게 되고, 보핍은 우디가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외적인 상황이 나옵니다. 이번에는 보핍의 시점샷이죠. 아까는 우디의 시점샷이었다면은 보핍의 시점샷이 나오는데, 이 보핍의 시점샷은 우디의 손이 여기서 딱 박스에서 내려간다는 걸 알고 이미 우디가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이런 샷들이 감정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샷이죠.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퀀스에서는 두 가지 시점샷이죠. 우디의 시점샷 한 번, 그 다음 보핍의 시점샷 한 번.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좀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. 아까 그런 그 조커의 화려한 그런 카메라 움직임 못지않게 사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 샷들도 굉장히 감정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디의 모자를 고쳐주는 이 약간 아이코닉한 실루엣 샷이 딱 나오고,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통 이제 그렇게 굉장히 이게 와이드한 프로파일 샷, 옆에서 찍는 샷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경우가 많은데,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실 오버 더 숄더 샷이나 인물을 좀 정면에 가깝게 찍은 이런 샷들은 이 인물들과 좀 가까이 있는 느낌?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느낌. 저는 이제 주관적인 샷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.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샷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딱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샷으로 넘어온 거거든요. 근데 객관적인 샷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얘네 둘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뭔가 오히려 조금 더 서글프다는 그런 느낌을 강조할 수 있는 샷이 된 것 같습니다. 객관적인 샷이 어떨 때는 더 그런 주관적인, 더 감정적인 느낌을 자아낼 수도 있다.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차가 떠나게 되고, 비를 맞으면서 남아있는 이 우디의 모습을 딱 보여줌으로써, 그리고 이건 토이스토리 3에서 마치 그 앤디 차가 떠날 때 우디의 그런 얼굴을 보여줬던 것처럼 살짝 이렇게 넣어줬죠. 그리고 보통 시퀀스가 마무리되거나 어떠한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마무리되고, 특히 이
캐릭터가 홀로 남겨져 있다 이런 느낌을 줄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가 뒤로 살짝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점점 화면에서 작아지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 움직이는 정도도 당연히 이 시퀀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죠. 앤디의 발이 딱 보이는 순간 우디의 얼굴 표정이 다시 토이의 얼굴 표정으로 딱 변하죠. 그리고 나서 이 시퀀스가 마무리가 됩니다.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시퀀스라고 볼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예외적인 샷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들 한두 샷으로 감정이 굉장히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일단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지 이 시퀀스 자체에서 조금 과도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 과도함이 감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카메라 움직임을 연출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더 정돈되게 카메라를 연출해 갈 것인지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을 전달하는 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샷을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지 이것만 알면 된다고 했었는데